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걱정되는 곳이 바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 내 학생들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인데요. 오늘은 지난해 티브로드 ABC 방송 의정대상을 수상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십니까? 티브로드 ABC 방송 의정대상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인사 말씀 때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작년 말에 저희 방송 티브로드 ABC 의정대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 상이라는 게 사실 언제 받아도 즐거운 건데 그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네, 우선 의정대상을 마련해 주신 티브로드 ABC 방송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사할 때도 이제 엄격하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사해 주신 그 심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의정 활동을 도와준 우리 가족들에게도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상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이유로 좀 받았을 거라고 예상들 하실 텐데 네네. 의원님 좀 어떤 부분에 좀 높이 평가가 됐다고 좀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 의원으로서의 가장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 그 다음에 행정감사, 그 다음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조례 제정을 많이 해서 아마도 이런 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한 조례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네. 하고 그 지난해 1년을 좀 돌아봤을 때 의원님 지난 한 해 좀 네. 소회를 들어볼까 하거든요. 지난 한 해는 정말 너무 바쁘면서도 힘든 해였습니다. 의원으로서의 그 첫 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환경이 저는 이제 현직이기도 하지만 약사로서 정치인으로 환경이 바뀌었었는데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되면 개인 역량도 많이 길러야 되고 배울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회도 토론대로 나가기도 하고 개인 역량 기르기 위해서 정치 아카데미 이런 데 참여해서 그런 연구들, 공부들 많이 하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시간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한 48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그 약사가 되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 이상으로 또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지난 한 해도 바쁘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또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람들이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약사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런 국회의원 일을, 이 의원 일을 좀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 네, 사실 저는 그 약사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원 또는 그 지역약사회 회장으로서 약사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약사회에 계신 선배님들이 제 적극적인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서 우리 약사회 현안도 좀 해결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 봉사를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여러 선배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한번 그러면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사와 정치인의 약간 결이 다른데 내가 약사였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럼요. 약사는 보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에 애들이 얼만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필요한데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더 보건 전문가로서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작년 소회 중에서 너무 바쁘게 공부를 했다,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경기도의 김미숙 의원 하면 조례 만들기 도사 뭐 이런 별명이 있다고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네. 저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대표 발의한 조례가 지금 한 대여섯 개가 지금 새로 만든 조례 개정한 게 아니고 조례 제정이고요. 개정까지 하면 한 지금 12개, 1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개정하지 않은 제정한 조례, 새로 만든 조례들이 있는데 교육청에 관한 것도 있고 그냥 경기도에 관한 것도 많습니다. 그 행정정보 공개 조례, 교육청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급식 정보 공개 조례, 그 다음에 경기도의 청소년 심리 외상 지원 조례, 그리고 교육청 정책 연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최근에 만든 건데 경도교육청 메이커 교육 활성화 조례도 있고요. 이번 회기에 발의한 겁니다. 경도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조례는 그 청소년들에 관해서 심리 외상적 그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지금 발의한 심리적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가 한 1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마음에 드시는 조례 가운데 들어보면 학생들 위해 그 심리론 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조례를 좀 만드시게 되셨나요? 학생들이 신체 건강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뭐 진학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적 진학, 그다음 또 가정이 불화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업 중단하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 않겠느냐. 지역 사회에서도 신경을 쓰긴 쓰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신경을 써서 학업 중단 위기는 막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지내려면 마음의 병도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조례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조례인데 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생들이 어떤 혜택, 어떤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는 조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첫째로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교사가 상담하고 상담교사의 판단에 이 친구는 조금 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뭐 위센터나 아니면 그 정신과 교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너무 심하면 병원형 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데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학업을 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야 되겠고, 학생이 행복하려면 학생을 또 케어하는 학부모, 그 다음에 학생을 케어하는 교사, 또 아마 행복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생이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또 어떤 불편한 마음이 많아서 학생들한테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교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이번에는 발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약사이실 때도 직업인 체험 이런 것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는 이제 약국을 한 군데에서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다 가족 같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아주 꼬마에서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많은데요. 이제 어린 애들이 오면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제실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들어와 보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안 된다. 선생님이 조제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꺼이 우리 애들을 조제실로 모십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모십니다. 모셔서 이제 보지 못했던 환경 같은 거,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젊은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고 약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우리 경쟁자가 생기는구나.
네, 그런 농담도 하는데 때로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이 좀 제가 뿌듯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그 교과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은 직업에 관한 인터뷰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또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요청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유학기제 중학교 네. 되면 자유학기제에 직업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중학생들이 와서 또 직업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저는 이제 숙명여대 약대를 나왔는데요. 우리 숙대 약대에서 약대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약국 실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습 과정을 제가 도맡아서 1년에 한 5명 내지 10명씩 왔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또 약사가 아니고 이제 네. 의원으로서 네.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신경을 잘 못 쓰게 돼서 최고의 그 만족도를 갖고 있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조금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냥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서 이런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다니 그만큼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누구보다 진취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행정위원회 활동도 좀 하고 계신데 이렇게 교육 분야에 관심이 특히 많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10여 년 전에는 학부모였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로서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조금 힘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애들 쫓아다니고 우리 애들을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느낀 것이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학부모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주체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과 애들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과학관도 가고 뭐 제약회사에 뭐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뭐 약 조제하는 것도 뭐 체험시키고 이랬는데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우리 커가는 애들한테는 가장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 오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어떤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잘 하려고 그러면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과거에 우리 그러니까 학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그 다양한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이 평범한 학부모였기 때문에 이런 또 현장에서의 조례 제정도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명칭이 코로나19 이렇게 지정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상이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나 경기도 의회에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퍼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면역력이 강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약사로서 또 이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으로서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면역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 수칙도 중요하고 뭐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데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면역력을 올리려면 가장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체온을 높이는 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료도 찬 거 마시고 그다음에 옷들도 겨울에 그렇게 따뜻하게 입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는 영양소 섭취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가장 취약한 휴식 취하기 애들을 좀 잠을 좀 많이 자게 하고 수면도 좀 정말 장시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좀 면역력에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거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해도 바쁘게 달려가실 계획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의원으로서 올해는 꼭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올해는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요. 저희 지역구가 우리 애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도 하고 학교에 어떤 그런 뭐 서클 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인 체육관이 그죠. 체육관 시설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작년도에 체육관에 관한 예산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어떻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관 또 건립하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생각에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쓸 것이고요. 저는 학교에서의 그 보호자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지 애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사들의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쓸 생각입니다. 이렇게 뭐 경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힘쓸 생각들을 다 많이 갖고 계신데 또 꼭 돌봐야 될 게 의원님 본인 자신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해 좀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뭐 가족적인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약대를 나와서 정치와 무관한 그냥 개인적인 전문가로서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에 입문해 보니 이제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성 의정회에서 그 장학금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 지금 2학기는 이제 수료했습니다. 올해 3학기, 4학기를 수료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다 마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 내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한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아프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면역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꼭 개인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여러분들 가정 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식구가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던 2월이 지나고 새순이 움트는 봄, 3월이 왔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새학년의 출발선 위에서 설렘과 부담이라는 상반된 마음을 안고 있을 텐데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새학년 새학기의 시작, 활기차게 출발해 웃으며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